오늘은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및 수입 감소 보장 밭작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이라 하면 일단은 곡콩, 마양, 양감, 옥, 차까지 되겠고요. 수확 감소 보장 그리고 수입 감소 보장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전부 다 일단은 수확 감소 보장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 고랭지, 봄 감자랑 차를 제외하고는 수확 감소 보장이 전부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수입 감소 보장에서는 감사, 고랭지, 봄 감자, 그리고 차가 수입 감소 보장에 해당이 됩니다. 수입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보통 과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감자 중에 고랭지랑 봄 감자랑 차가 수입 감소 보장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품종들과 동일한 반복되는 사항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서술형을 대비하고 단답형을 대비한다라는 개념으로 전부 다 계속 통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공통되는 사항들은 계속 빼지 않고 넣어놨으니까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확 감소 보장과 수익 감소 보장의 조사 종류 및 방법을 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수확 감소 보장을 수익 감소 보장 둘 중에 뭘 할 건지 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는 자료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이거는 늘 하죠.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저희가 필요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었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 자료란 첫 번째 기상청 자료,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그리고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이 있었죠. 사진은 농지 전체, 피해 입은 농지 전체의 사진, 그리고 피해 입은 작물의 세부 사진,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상하는 재해 및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 여기서 추가 조사를 하면 이제 해당되는 작물의 추가 조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파종 조사나 경작 불능 조사, 그리고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지에 판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를 드리고 추가 조사 필요시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 일정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자, 태풍 등 재해가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바로 추가 접수가 필요할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조건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늘에 있는 재파종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하죠. 어떤 조사이든 먼저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내용은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내용과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을 하겠죠. 자, 여기서 실제 경작 면적에 자,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먼저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조사 앞에 이렇게 재라는 게 붙어 있으면은 조사를 기본적으로 두 번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조사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죠. 자, 표본 구간 수를 선정을 합니다. 가입 면적에 따라 적정 표본 구간 수 이상의 표본 구간 수를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10% 실제 경작 면적이 제 가입 면적이랑 10% 차이가 났을 때는 계약 사항을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있었고요. 표본 구간 선정. 자, 표본 구간 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골고루 동일한 간격과 골고루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본 구간 길이 및 출현주 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출현주 수를 조사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원래 3만주에서 피해 출현주 주수를 제외한 값을 또 3만으로 나누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현주 수를 조사해야 되고요. 일한 길이를 방향으로 식물체 8주, 일단 기본적으로 8주입니다. 또는 1m, 일한 길이 방향으로 1m에 해당하는 표본 구간 및 길이를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면적을 구하려면 이제 또 일한 길이, 일한 폭, 그리고 출현 주수를 이렇게 세 가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마늘 첫 번째 재파종 조사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재파종 여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재파종이 이루어진 뒤에 출현 주수가 그렇죠 4만 주 이상으로 출현됐는지 확인을 하러 가는 거죠, 저희가. 자, 첫 번째, 조사 대상 농지 및 조사 기간을 확인을 합니다.
자, 1차 조사 시 재파종 보험금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나가는 거고요. 재파종이 완료된 이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표본 구간을 마찬가지 선정을 하고요. 첫 번째 나왔을 때 동일하고요. 자, 두 번째 표본 구간 길이 및 파종 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4만 주 이상 파종 주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표본 구간별로 일항 길이와 일항 폭 그리고 파종 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출현 주수와 파종 주수가 다르죠. 피해를 확인하는 경우고요. 출현 주수는 이제 파종 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양배추 재정식 조사죠.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재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생략돼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결정된 농지는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농지에 대해서 재 여부와 피해 면적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용은 똑같죠. 보상하는 재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을 합니다. 실제 경작 면적은 GPS 면적 측정기와 G형도를 통해서 경작 면적을 확인할 수가 있죠. 피해 면적을 확인을 하고요.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 기준으로 피해 면적을 확인을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이 고사되었거나 살아있지만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벼에서도 나왔었죠. 묘가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능될 것 같은 경우에는 묘가 죽은 거, 수확 불능이라고 판단을 한다 라는 기준과 똑같네요. 자, 마찬가지로 앞에 재가 붙었으니까 재정식 이행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시기는 재정식 후에 조사를 하겠고요. 재정식이 완료됐는지 확인을 하러 가는 거죠. 자, 일부만 재정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정상으로 제외를 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재정식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서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해서 재정식 이행을 했는지 완료를 여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작 불능 조사. 경작 불능 조사는 차는 제외가 되고요. 옥수수는 사료용 옥수수만 경작 불능 조사가 됩니다. 어쨌든 밭작물의 대표적인 조사 중에 하나가 경작 불능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내용이 아주 똑같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사유는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지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신청을 해야지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후 그리고 사고 접수 직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마찬가지로 경작불능부 조사 똑같이 보상하는 재 여부를 심사하고요. 실제 경작 면제를 GPS 면적 측정기랑 지형도로 확인을 하고요.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나온 내용이죠. 목적 조사를 통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을 보험가입자 식물추로 나눈 값이 65% 이상. 그러니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계약자가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나 식물체 피해율이 60% 미만이거나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수확량 조사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수확량 조사죠. 사실 우리가 2차 때 이 과목 시험을 볼 때 보험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확량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조사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판단가 필요하다. 경불 조사 필요 시 결과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 시기는 수확 직전에 하도록 하죠. 그러나 차는 조사가 가능한 시기면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확량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피해가 너무 미미해서 내가 봤을 때도 이거는 조사를 해봤자 자기 부담금보다 작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추가로 있습니다. 자, 수확량 조사 실시 방법. 일단 이론적인 실시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재 여부 심사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적기 및 시기를 결정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품목별 그러면은 수확량 조사를 하는 시기 적기는 언제가 좋냐라는 게 단답형으로 나오기가 아주 좋죠. 2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글로 된 것보다는 계산 문제가 아무래도 낼 게 훨씬 많다 보니까 단답으로 낼 게 그렇게 계산 문제 아니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 많이 나와 있는 친구들 위주로가 나오기가 좋겠죠. 자, 제가 그래서 기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콩입니다. 콩 같은 경우는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콩잎이 누렇게 변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꼬투리의 8, 90% 이상이 8, 90% 이상 일단 요거 한번 외워주시고요. 꼬투리의 8, 90% 이상이 고유한 성숙, 황색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시기에 생리적 성숙기부터 7에서 14일 지난 시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4일이라는 걸 보니까 수량 요소 조사 있었죠, 우리 표에서. 그게 이제 수학기 전후로 14일로 조사를 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 결구 형성이 완료됐을 때, 간단해서 내기가 좋겠죠. 결구 형성이 완료됐을 때 양배추는 수확량 조사를 하기가 딱 좋다. 이거고요. 그 양파, 감자, 마늘, 고구마까지는 이제 비대가 종료된 시점인데, 그래서 기준이 또 다 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도복이 완료된 시기. 양파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70%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우리가 인수 제한 품목에 있었잖아요. 근데 양파가 다 익으면은 양파가 이렇게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수확량 조사를 하기가 아주 좋다. 비대가 끝난 시점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마찬가지로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에요. 근데 제주 지역과 고랭지 감자는 파종일로부터 110일 이후 정도가 수확량 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외의 지방과 봄 감자는 95일 이후가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봄 감자 같은 경우는 3월쯤에 이제 파종을 해서 이제 6월, 5월이나 이제 6월, 7월쯤에 수확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95일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고랭지 감자는 110일, 그리고 이외 지방과 봄 감자는 95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마는 간단하게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 이렇게 계속 기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 옥수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기준이 생소한 게 보통 다른 건 무게, 크기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누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수확량 조사하는 기준에서 창립장이라는 옥수수의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상, 중, 하를 17cm, 15cm 기준으로 해서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는 갑자기 수염, 창립장 이런 기준이 생긴다 라는 것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는 여기서 조사 가능일 직전. 자, 조사가 가능한 시기에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초, 햇가지죠. 햇가지가 1심 2업의 형태. 1심 2업이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1심, 한 중 기준에 뭐 꽃이 이렇게 두 개가 났나, 뭐 두 개의 잎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외울 거는 신초가 1심 2업인데 신초장이 4.8cm, 옆장이 2.8cm, 그 옆폭이 0.9cm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284809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신초장이 4.8cm, 옆장이 2.8cm, 옆폭이 0.9cm로 자란 시기 수확하기 좋다. 자, 해당 시기 수확 연도는 5월 10일이죠. 5월 10일이 농업의 수매기한이 마지막 날인 거죠. 농업의 수매기한 마지막 날이 5월 10일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확량을 언제 조사를 하면은 좋은 적기인지 알아보도록 했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준이 있었고요. 그럼 면적 확인을 하는 법 볼게요. 자, 계속 공통된 내용이죠. GPS 면적 측정기,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면적을 비교를 해서 10% 이상 차이 시 계약사항을 변경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학 불능 고사 면적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수학 불능 고사 면적이라고 하면 일단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수확을 될 수 없는 면적, 보상하는 재해라는 느낌이 바로 오시면 좋고요.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재해겠죠. 또한 타작물, 혼식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밭작물에서는 전부 다 인수 제한 품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작물이 만약에 심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인수가 됐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정상으로 이제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수확 면적률 확인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차만합니다. 자, 수확 면적률 확인, 목측 조사를 통하네요. 경작 불능 조사랑 똑같네요. 목측 조사를 통해 수확 면적률과 실제 면적률을 비교하여 차이가 날 경우 계약사항을 변경한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이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사 방법이라는 게 있겠죠. 밭작물은 전부 다 일단은 표본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수조사, 그리고 표본조사, 벼에서는 수량요소조사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밭작물은 전부 다 표본조사를 하죠. 근데 여기 유일하게 다른 게 콩.
콩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콩에는 저희가 벼와 똑같은 유효중량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 머리에 일단은 넣어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콩 전수조사가 바짝물에서 콩밖에 없으니까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전수조사 대상 먼저 농지여부를 확인을 하겠죠. 자, 전수조사의 대상은 뭐죠? 벼와 마찬가지죠. 기계수확을 한 곳이에요. 기계수확을 하는 농지, 그리고 수확 직전 상태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어쨌든 기계탈곡, 기계수확, 기계탈곡을 시행하는 농지가 전수조사 대상의 농지가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중량조사 굉장히 중요한데 전수조사에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전체 무게 조사를 해야 돼요. 원래는 전수조사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농지가 너무 크거나 그런 기준이 있죠. 그럴 때는 열포대를 임의로 선정을 해서 열포대 무게를 재고 평균 값을 해서 전체 수확 포대수를 곱해주면 전체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전수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땡큐인데 혹시 단답형으로라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봐주시면 그래도 좋고요. 자, 함수비 10회 이상의 종실의 함수비를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한다. 근데 이게 10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함수비는 3회 이상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바뀌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어요.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수조사 이렇게 되고 함수비가 나왔다. 콩은 유효 중량이 있구나 라고만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본조사인데요. 아주 중요한 표본조사입니다. 자, 표본 구간수를 선정을 해야겠죠, 먼저. 자, 가입 면적, 가입 주수나 가입 면적 규모에 따라서 적정 표본 구간수 이상의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과 마찬가지로 이제 10%가 가입 면적 규모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실제 경작 면적 기준으로 표본 구간을 선정하시면 되고요. 표본 구간 선정 같은 경우는 선정한 표본 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을 감안하여 골고루 표본 구간 선정을 한다. 그 방법 밑에 나올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표본 구간이라는 거는 근데 어느 한쪽이 만일에 과수나 이런 것도 출현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는 형평성이 좀 없겠죠. 그럴 경우는 가까운 곳으로 해서 다시 선정을 한다. 표본 구간을 다시 선정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있고요. 자, 표본 구간 면적 및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품목별 수확량 적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언제 수확량 조사를 하면 좋은지. 그럼 그 적기 때 우리가 나서 수확량 조사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품목별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기 위해 먼저 면적 조사를 해야 되니까 한번 표본 구간 선정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콩, 이제 고구마, 마늘, 양파, 양배추, 그리고 감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공통입니다. 그대로 일항 길이 5주 이상 및 일항 폭을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5주 이상과 일항폭 이런 것도 단답형으로 내기가 참 쉽겠죠. 그 차는 정확히는 0.04m 제곱이죠. 왜냐 20cm, 20cm를 이렇게 규격의 태를 사용해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곳을 조사를 하죠. 두 곳을. 이 옆방에서는 내용이 떨어져서 나와 있어 가지고 이 0.4m 제곱짜리 두 개로 이제 표본 면적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0.08m 제곱을 총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콩 같은 경우는 전파, 산파에 따라 다른데 전파 같은 경우에는 4주 이상, 일항 길이 4주 이상과 마찬가지로 일항 폭을 조사를 하죠. 그리고 산파, 이렇게 막 뿌린 거 있죠. 이렇게 막 산파인 경우에는 규격의 원형 1m 제곱입니다. 지름이 1m인 거죠. 1m 제곱을 이용하여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길이 조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품목별 면적을 조사를 했죠. 면적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품목별 표본 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 마찬가지로 꼬투리를 제거한 후 일단은 우리가 수확기 조사 때 꼬투리의 80에서 9%, 90%가 변했을 때 조사를 하기 딱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꼬투리를 이제 제거를 해야겠죠. 제거를 하고 종실의 무게를 재는데 그냥 재면 안 되죠. 콩 안에 이제 콩은 우리가 사서 보시면은 엄청 조그매요. 말라도 오잖아요. 콩을 불려서 쓰신다는 거죠. 요리를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율, 그 안에 있었던 수분의 함량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3회 이상 조사를 하여 평균을 그것을 함수비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양배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외우실 거는 외엽 2개 내외 부분을 제거한 후 수확량을 조사를 한다는 거죠. 자, 정상 양배추 80% 피해 그리고 100% 피해로 구분하여 쓰는데, 우리가 원래 80% 피해형이라고 하면은 가공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시중에 팔기는 어렵지만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과실로 분류가 되면은 80% 피해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추라 50% 값밖에 못 받아도 다 80% 피해로 쳐준다 라는 게 또 포인트죠. 양배추는 정상 80, 100%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양파 종구 위에 5cm를 자르는 거죠. 자르고 나서 무게를 잽니다. 그래야겠죠. 자, 그러면은 80% 피해형은 양파 지름 일단 6cm 미만, 6cm 미만이다 그러면 80% 피해형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 피해형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파는 정상 80%, 100% 밖에 없는 거죠. 양배추랑 똑같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확량 인정 개수, 우리가 원래는 피해 인정 개수였기 때문에 50% 피해형이면 0.5를 곱했었고요, 개수에. 80% 피해형이면은 개수에 0.8을 곱해서 피해 인정 개수를 구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왜 0.2와 100% 피해형은 0이냐로 우리가 봐야 하냐면은 정확히 수확량 조사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80%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20%가 정상이라는 거죠. 사실 그건 쓸 수는 없겠지만요. 그 20%를 우리가 수확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 피해형에는 곱하기 0.2를 해서 수확량을 보는 거고요. 피해량 조사를 할 때는 80%면 0.8을 곱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그 개수와 다 따져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뉘앙스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마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렇게 달려있고 이만큼 다 자라는 게 있죠. 거기서 이제 3cm 윗부분을 절단하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지형, 난지형인데요. 일단은 한지형은 2cm 미만인 경우에는 80, 100을 조사를 하고요. 난지형 3cm, 3.5cm 미만이면은 마찬가지로 80, 100% 피해형을 해서 0.2, 0을 곱하여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험금 계산할 때도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한지형, 난지형에 대한 환산계수가 있죠.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환산계수와 비대추정지수를 곱해줬었죠. 양파와 마늘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고요. 난지형 같은 경우는 환산계수가 0.7이고 한지형은 0.72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보험금 때 다시 얘기 나오지만 한번 반복하면 좋으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구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 피해형이 있네요. 자, 지금 계속 정상 80, 100 이렇게 있었는데 고구마는 50% 피해형이 있습니다. 근데 궤근 중량 400g 이상일 경우는 피해 정도 50%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 고구마는 크면 클수록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400g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따로 뭐 왕고구마, 저도 뭐 고구마 농장에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일 도와드리러 왔었는데, 큰 거, 눈에 딱 봐도 큰 고구마들은 있잖아요. 따로 다 빼시더라고요. 그때 다행히도 저는 좀 알았고요. 근데 기준이 400g이다 라는 거까지 저희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구마는 정상 고구마 50% 피해형 고구마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 피해들도 있겠죠. 100%는 당연히 다 있겠죠. 자, 감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병해충을 보장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해충별 20에서 100% 손해인정 피해, 손해인정 개수죠. 이게 대표적인 손해인정 비율이고요. 20% 0에서 100% 사이에서 20%로 다 자르시고요. 만일에 근데 15%다. 병충해 피해율이 15%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20% 올림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손해인정 개수 이제 비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5cm, 양파는 6cm 미만이면은 우리가 80% 피해형으로 봤었죠. 근데 감자 같은 경우는 5cm 미만이거나 피해형도 50% 정도 되는 감자는 50%다. 고구마랑 감자랑 아무래도 비슷하죠. 뿌리에서 나는 그 궤근류도 비슷하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50% 조사하는 게 또 있구나 라고 일단은 봐주시고요. 그리고 고랭지 감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르네요. 80에서 250g 이 사이를 벗어나면은
실제 무게의 80%를 조사 무게로 적용을 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죠? 이게 피해로 인정을 해준다. 대신 이거는 20% 피해형이라는 거죠. 굳이 따져보면은 80%를 조사 무게로 이제 0.8을 수확량으로 보는 거죠. 자, 이런 규격. 고랭지 감자는 80에서 250으로 무게를 보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무게 얘기는 고구마는 400, 감자, 고랭지는 80, 250, 이거 80, 250밖에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외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정상 감자, 병충해 감자, 50% 감자, 고랭지 같은 경우는 80% 감자까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 나왔죠? 옥수수 창립장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창립장이라는 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립장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저는 좀 무식하게 외웠고요. 창립장의 길이에 따라서 상 17cm 이상, 중 15cm 이상, 17cm 미만, 그리고 하는 15cm 미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개수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하려면은 상, 중, 하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여기서 피해율을 조사를 하라 그러면은 중이랑 하만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수확량 조사를 하라 그러면은 상에서 중만 조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창립장 길이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개수를 센다.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피해 개수가 없죠. 보험금 산식을 보시면은 피해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 그 크기로 해서 제식 밀도 지수와 이제 그 시기 지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는 20cm 곱하기 20cm의 태를 두 개를 두죠. 그래서 0.4m 제곱 플러스 0.4m 제곱 두 개이기 때문에 총 0.8m 제곱, 0.08m 제곱을 하게 되고요. 남아있는 모든 새싹, 1심 2업의 형태가 나온 새싹들을 모두 따서 개수를 세고 무게를 조사를 합니다. 자, 여기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20cm, 20cm, 0.04m 제곱 틀 두 개를 해서 조사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목별 면적 조사 방법과 이제 수확량 조사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나오기보다는 단답형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90%다 라고 해서 숫자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보상 비율 당연히 모든 조사를 하겠죠. 상기 모든 조사마다 미보상 비율을 적용표에 따라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한다. 당연히 이게 없으면은 보험금 계산을 못 할 거고요. 이게 제시가 안 돼 있다라면 미보상 비율은 0인 거고요. 미보상 비율을 계산하라라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험금 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파종 조사 시 10아르당 출현 주수가 3만 미만이었으나 재파종 후 10아르당 3만 주 이상인 경우네요. 제가 아까 마늘 재파종 보험금 말씀드릴 때 4만 주라고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락가락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게 제가 밑에 설명에다가 이따가 좀 다시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재파종 조사는 3만 주수 미만이었으나 10아르당 3만 주 이상인 경우 재파종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고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35%, 이 가장 높은 퍼센트죠. 그리고 표준 출현 피해율을 조사를 하는데 피해율이란 3만에서 10아르당 기존 출현 주수를 빼고 3만 주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 출현 주수를 우리가 1차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피해율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재정식 보험금 양배추죠. 보상은 세해로 손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이런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급 사유죠.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을 한 경우에만 지급을 하죠. 20%의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은 당연히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눈 거겠죠. 경작 불능보험금. 자, 차는 제외가 됐었고요. 옥수수는 사료용 옥수수만 해당이 됐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 내용은 이렇고요. 양배추는 밭작물에서 유일하게 2, 3, 4, 10%의 자부담률을 가지고 있죠. 자, 수확량 감소보험금. 요게 중요하죠, 사실. 자, 일단은 가피자 형태와 평수 미평, 그리고 감자는 평수 미병평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수 미병평, 이거 복숭아랑 똑같죠? 자, 수확량은 표본조사야 전수조사로 나눈다. 근데 전수조사는 어차피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콩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본조사 수확량 산출 보기 전에 전수조사 먼저 보고 끝낼게요. 자, 콩 어떻게 하냐?
평년 수확량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면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겠죠. 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합니다. 거기다가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의 기수확 면적을 더한 값을 곱해주면은 값이 나오겠죠. 왜냐?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기수확 면적은 우리가 정성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해서 전수조사, 수확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수조사 수확량 합계, 전체 종실 중량이 있겠죠. 전체 총 종실의 무게가 있겠죠. 그 무게에 이 종실 중량은 제시가 될 거예요. 무조건 제시가 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제시가 될 거니까 제시되어 있는 종실 중량을 먼저 찾으세요. 종실 중량을 찾으시고 거기다가 1에서 함수비를 뺀 것을 1 마이너스 기준 함수비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기준 함수비의 기준이 있죠. 자, 매벼 50, 15%, 콩 14, 찰 13, 매벼, 콩, 찰밀 15, 14, 13 이렇게 내려간다. 그거를 이제 기준 함수비에 넣어주시고 평균, 그 콩의 3회 이상 조사하여 평균 값을 낸 함수비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거는 이거 먼저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먼저 계산, 이거 먼저 계산. 왜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 먼저 계산하면 숫자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자, 계산 순서 늘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는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확량 합계해서 일단은 뭐든 단위 면적당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죠. 표본 조사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그러니까 이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 것과 정상의 수확량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기수확 면적은 이미 수확량을 다 했죠. 수확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면 당연히 수확량 합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면적들인 거죠. 그것을 다 더해준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표본조사. 당연히 전수조사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뭐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표본조사를 내느니 콩 전수조사로 뭐 단답 5점짜리 하나 내고, 다른 거를 표본조사, 수확량, 뭐 보험금 산출 문제로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표본조사가 기본적으로 밭작물은 중요하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구간 일단 수확량 합계, 이것도 이론이죠. 일단 이론인데, 감자 같은 경우는 표본 구간 작물 무게 합계,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양배추는 정상 무게 그리고 80% 장피시 무게 0.2를 곱한 것을 더해주면은 수확량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차 같은 경우, 자, 표본 구간별 수확한 새싹 무게가 있죠. 1심 2업으로 나온 새싹, 그리고 수확한 새싹수로 나눠주면은 표본 구간별 수확한 색상의 무게량이 나올 겁니다. 단위 면적당 무게량이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기수확 새싹수와 기수확 지수를 곱해주시고 수확한 새싹 무게가 있겠죠. 더해주시면은 총 수확량이 나올 겁니다. 기수확 지수는 표로 제시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 표로 있는데 그거를 사실 다 외운다는 거는 굉장히 치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양파 마늘 중요하죠. 양파 마늘이 사실 나올 확률이 제일 높죠. 비대 추정 지수랑 환산 개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먼저 비대 추정 지수. 비대 추정 지수는 제시가 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1에서 비대 추정 지수를 더해 주시고 거기다가 표본 구간별 작물 무게 합계, 이것도 제시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양파가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마늘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은 1에다가 비대 추정지수, 제시되어 있는 비대 추정지수를 찾아서 일단 1을 더하세요. 더한 값에 표본 구간별 작물 무게 합계, 당연히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어 있는 표본 구간별 작물 무게 합계를 곱하시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환산 개수를 구해주시면 수확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난지형, 아까 3.5cm 미만을 80% 피어링으로 봤었던 그 난지, 그리고 한지는 2cm였죠. 0.7을 마지막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파 마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시되어 있는 숫자를 빨리 보시면 좋아요.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될 게 비대칭 주수, 그리고 작물 무게 합계. 어떤 산식이든 일단 작물 무게 합계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마늘 양파가 나왔다. 그럼 비대 추정 지수를 먼저 찾아서 1 더하지, 일단 1 더하고 시작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답과 근값, 이제 정답이 좀 더 가까워지겠죠.
자, 고구마는 마찬가지로 정상과 50% 이렇게 두 개를 한다. 기준은 400g 이상이면은 대신 400g 이상일 때는 우리가 80% P형으로 될 수가 있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 옥수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표본 구간별 수확한 옥수수 하 100% 1로 계산을 하고요. 중 0.5로 해서 각각 개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중이 10개예요. 그럼 중에 0.5를 곱하고 하는 100% 피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피해형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편의상 하는 100% 피해형이고 중은 50% 피해형이다. 거기서 개수를 곱해 주는 거죠. 각각. 그럼 그 개수가 나오겠죠? 정확히는 그 개수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표준 중량을 곱해줘서 피해 수확량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수확량이 아니라 또 피해 수확량인 거죠. 자, 그럼 표준 중량이란 뭐냐? 요거 3개 정도는 저희가 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미백 2호는 180g, 그리고 대학찰 연농 2호는 160g, 미흑찰은 190g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5 같은 경우는 뭐 제시가 되는 데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정리해보자면 옥수수는 중, 하, 상은 제외를 하시고 중은 50%, 하는 100% 피형으로 해서 그 숫자를 곱해주시고 개수에 그거를 더해서 중량과 곱해주시면 피해 수확량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밭작물에서 가장 귀찮은 콩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전수조사랑 똑같죠? 전수조사는 종실의 전체 무게에 1에서 함수비를 뺀 값을 곱하고 거기에 이제 1에서 기준 함수비를 뺀 값을 곱했었는데 굳이 뭐 업무 방법서에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0.86.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콩의 기준 함수율은 0.14죠. 그래서 그냥 0.14를 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86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1에서 뭐 기준 함수율을 뺀다 이렇게 외워서 같이 묶어서 외우셔도 되고 그거는 자유시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이 함수비 계산을 할 줄 아느냐, 그리고 옥수수 중량과 개수 계산을 할 줄 아느냐, 그리고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몇 %형으로 존재를 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는 비례 추정 지수가 있는 걸 알고 있느냐, 그리고 환산 개수가 있는지 아는지, 그리고 뭐 같은 경우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특이한 것만 일단은 먼저 외우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 라면은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외우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 수확량 내는 법을 알아봤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품목별 면적 조사 방법을 알아봤었죠. 그 면적에 그리고 면적이 이제 나왔죠. 그 면적의 수확량 조사 방법을 봤어요. 정상 80, 100 이런 식으로 이런 퍼센트,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피해 퍼센트, 그리고 감자 크기, 무게에 따른 퍼센트, 길이에 따른 퍼센트,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고요. 그거에 기준하여 수확량을 합계, 총 수확량, 표본 구간과 전수 조사에 이제 총 합계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착착착 지금 순서가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표본 구간 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면적이 이제 보험금을 계산하는데 또 필요하죠. 자, 수확량을 조사하는데 필요하죠. 자, 고콩, 마양, 양, 감, 옥 같은 경우에는 콩 빼네요. 표본 구간 면적은 1랑 길이 곱하기 2랑 폭이었죠.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조사를 할 때 1랑 길이와 1랑 폭을 재야 된다라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써 있었어요. 다시 위로 좀 올라갈게요. 자, 이쯤에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요? 길이를 조사를 했었는데, 자, 여기 있죠? 자, 재파정 2랑 길이와 2랑 폭바, 이제 요거 같은 출현 주수와 파정 주수라고 되어 있지만 2랑 길이와 2랑 폭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내용이 분명히 나왔었죠. 지금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2랑 길이와 2랑 폭을 하면 된다. 근데 콩은 1m 제곱 틀을 우리 원형 그거 쓴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썼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라면은 만족한지 1학 길이 1학 폭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5주를 했었죠. 그리고 1학 길이 1m나, 근데 콩은 4주였었죠. 그리고 1m 원형 틀을 사용했었고요. 차는 20cm의 틀,
두 고해로 해서 총 0.08m 제곱을 조사를 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 확실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간단한 산식들이 나오네요. 이제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 빼고 미보상 비율 곱하면은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고요. 자, 병충해 감수량, 감자 같은 경우는 표본구간 병충해 감수량 합계를 표본구간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단위 면적당 병충해 감수량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다가 조사 대상 면적 합계를 곱해주면은 병충해 감수량이 나올 거고요. 표본구간 병충해 감수량 합계는 이제 각 표본구간별 병충해 감수량 합계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병충해 피해 수를 곱했죠. 거기다가 전체를 조사 대상 면적 전체를 곱하면은 조사 대상 전체의 피해 병충해 감수량이 나오겠죠. 자, 병충해 감수량 일단 기본 산식은 병충해 입은 개경의 무게 곱하기 선호 정도 비율 곱하기 인정 비율. 자, 촌의 정도 비율은 이렇게 쭉쭉쭉쭉 가고요. 여기서 20% 단위로 산출하고 올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병충해별 등급별 인정 비율, 이 인정 비율은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고요. 이렇게 90% 한번 저희가 이거는 읽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게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오나 싶었는데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90% 역, 걀, 모, 무, 둘가, 입감. 그리고 7% 혹시, 마풋, 줄더, 균검, 줄진, 아방. 자, 50% 반흰, 재탄, 검오, 겹오, 부파, 큰, 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 들어가기 전에 외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자, 그리고 농업 수입 감소. 자, 농업 수입 감소 보험금 산정입니다. 자, 농업 수입 감소 보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가 있었죠? 차가 있었죠, 차. 보험금은 마찬가지. 과수 친구들과 산정 방법이 똑같다. 가피자, 기실기, 기는 평기, 실제 수입은 조수미, 기수 중에 작은 값을 곱하고 요거는 더하고 수학량 조사 방법은 수학 감소 보장과 동일하고요. 이보상 감수량도 마찬가지로 수학 감소 보장이랑 동일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바짝 물품목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비 보장해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친구들을 볼 건데 제가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수확량, 바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량 조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기준들에 대해서 수확량 적기, 그리고 단위 면적 표본 구한 면적 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해, 수확량, 총 수확량 조사를 하는 방법, 이렇게 돼서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단답형으로 외워주시면 좋고, 또 특이한 것들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 공통되는 부분들 있죠? 10% 가입 면적 규모에 따라서 뭐 된다. 또 표본구간 선정을 한다. 그 다음에 표본구간 면적 및 수확량 조사를 한다. 그리고 면적 확인, GPS 면적기 측정, 지형도, 그리고 수학 불능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사 사유 이런 것들, 조사 시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통되는 것도 계속 읽어주시면서 외우시다 보면은 따로 시간 빼서 안 외우셔도 시험 보실 때쯤 완성이 돼 있으실 거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숫자 기준으로 외워야 되는 거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